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16%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06%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보합을 유지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별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가 좀 오랜만에 강하게 들어왔고요. 어제 오늘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기관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장 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왔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보합인데요. 실질적으로 기관 매도세는 오전에보다 오늘 좀 2분기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좀 있었죠.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 위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찌됐던 코스피는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어요.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고 오버슈팅의 끝자락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과 코스피는 다르다. 코스피는 우량주 기업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털어내는 것 자체가 한번 털어냈을 때 털어내더라도 올라갈 때는 꾸준하게 매집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외국인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대형주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최근에는 코스닥보다 코스피 흐름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겠죠. 요렇게 그 다음 또 요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이제 뛰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또 잡을 거냐, 이제 이런 관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인데요. 옵션 만기일도 잘 지나갔고 이제는 저항 자리에 다 와 간다. 그 자리가 2600포인트일 거냐, 기존에도 2500포인트 강하게 올라서서 지지받으면 2550에서 26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현재 자리에서 눌러놓고 갭자리를 뚫으러 갈 거냐, 아니면 갭자리까지 메꾸고 주가를 이제 횡보시킬 거냐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시장이 많이 빠졌다. 빠진 거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확실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점은 뭘로 느껴진다? 계좌로 느껴진다. 미국 시장은 지수가 빠진 만큼 계좌도 빠진다라는 거고, 지수가 오르면 그만큼 계좌도 올라온다라고 보면, 한국 시장은 지수가 빠진 만큼 계좌도 빠지지만 지수가 오른 만큼 계좌는 안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뭐 한다? 지수만 쳐 올린다라는 거예요. 뭘로? 대형주 위주로.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2% 빠질 때 대형주 2에서 3% 빠져놓고, 지수가 2% 빠질 때 중소형주 10에서 20% 빠져놓고, 올라올 때 대형주 2%, 지수 2% 올라올 때 대형주 2에서 3% 올라오고, 잡주도 2에서 3%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다 보면 뭐가 나? 윗꼬리만 달고 밀리는 거예요. 버틸 힘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거래량이 확실히 아직까지 안 터진다라는 거. 또 아직까지 이 거래량이죠. 나갔던 요 거래량이 아직은 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들어와야만이 여러분들의 계좌도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전 종목이 받쳐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인 거고, 어찌됐든 코스닥은 위에서 쳐 누르는 이 추세 상단에 다다른 부분이에요. 여기서 버텨내면 상단 위로 안착을 하는 거고, 그럼 한 번 더 요 갭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자리 먹으로 870포인트 부분 정도까지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850포인트 말씀드렸었죠. 847포인트 혹은 850포인트 부분까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 830포인트 혹은
825포인트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주가가 눌리면서 이 음봉의 밑바닥 이 자리를 확인했잖아요. 여기 1차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확인하고 갭을 띄웠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누를 때 이 자리를 확인하기보다는 이 윗자리를 확인하고 버텨내야 한 번 더 위로 쏟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거래가 안 터지면 이랬든 저랬든 이 갭자리 한번 매꾸로 내려와야 된다. 81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내려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뭐 아니면 도의 자리에 다 와 간다. 결국엔 여기서 맞고 이제 밀릴 거냐 아니면 뚫어 올려서 한 번 더 레벨업 했다가 강하게 누를 거냐의 기준으로 뭐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상승하면서 결국엔 인버스도 한 차례 더 눌러버렸죠. 그죠? 이 안에를 들어가서 한 차례 더 올라오면 여기서 박스권 칠 수 있는 일을 이제 뭐 요 밑으로 박스권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밑으로 여기 기준으로 잡아서 요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여기서 박스 칠 거냐 여기서 박스 칠 거냐예요. 지금 현재 기준은 요 밑에서 박스 치려고 모양을 잡은 기준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3,000원과 2,750원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요 갭자리를 지금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는 다음 주에 판결음이 난다. 이 갭자리를 메꾸면 시장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메꾸지 않는다면 여기가 강한 하나의 뭐 1차적인 지지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다시 한번 2,950원에서 3,000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직. 이해되시죠? 추세는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을 좀 했는데 뜬금없이 시간에서 지금 HLB가 유상증자한다. 뭐 HLB 생명과학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고 HLB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서 시간에서는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좋은 호평을 받은 뒤에 주가를 강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 뭐다? 눌렀죠. 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승분에 대해서 요 상승분의 어디까지? 중간값 정도까지 한 차례 해먹은 거예요. 50% 정도. 그죠? 50% 정도 해먹고 다시 누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원칙은 50% 정도. 요렇게 해먹고 누르든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가든인데 실제적으로 다시 갔어요. 그죠? 주가가 레벨업이 됐어요.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고점, 이 매물을 뚫어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거래량이 필요한데 요 거래량을 굳이 안 넣었다라는 거죠. 안 넣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하겠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이유는 뭐 시설물 투자도 있지만 곧 있으면 이거에 대한 신약에 대한 허가를 미국 FDA에 승인 요청을 할 거다. 그럼 올해 안에 승인 요청을 할 거고 승인이 나면 전 세계적으로 유래할 수 없는 뭐 약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엔 그 유상증자가 10월 청약이고 11월 달이에요. 그럼 지금 8월이에요. 납입일은 11월 달인 거고. 기간이 2달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벌써 낼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현재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려놓고 주가를 여기서 위아래 흔들면서 뭘 만들어? 매물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되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뚫어야 되지만 고점에 대한 거래량은 부담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횡보하면서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면 다시 한번 날아가는 그림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개인들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놓고 이슈로 주가를 누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 자리에서 이 종목이 청약 금액이 34,000원대다. 예상이긴 하지만요. 34,000원대인 거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여기서 확인했고요. 5만원을 확인했고, 다시 눌리더라도 기존의 저점을 움직였던 자리가 47,000원 부근과 위로 올라오면서 43,000원 부근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인 건 월요일 날부터 이제 뭐 주가 하락한 거, 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쉬니까. 화요일부터 주가 하락한 기준이 나올 건데, 시가가 43,000원 밑에냐 위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43,000원 위라면 위로 올라오면서 뭐 할 거다? 46,000원까지 한번 때리고 결정할 거다. 더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조정을 확실히 받을 건지. 결국엔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건 뭐다?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결국엔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약 개발이 성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허가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럼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요. 회사에 재무가 좋지 않아서 돈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뭐 한다? 돈을 좀 더 투자 받겠다라는 개념이니까요. 그죠? 그런 개념이지만 중간에 실패했다 해버리면 그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결국엔 투자의 목적인 건데, 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내다가 추세 지지받는 구간에서 유상증자로 때린다. 그러면 여기서 요 하락폭만큼 하나 정도에 대한 뭐가 나올 수 있다? 추세 하단선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결국엔 요 종목은 이제는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차후에 유상증자 2달이나 남았죠. 그럼 2달 안에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유상증자를 많이 받게끔 성공적으로 유상증자를 받아야만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2달이나 남았어요. 이 나비발람 구주주 청약을 하려면. 그러면 그 안에 주가를 올려놓을 거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2달 안에 주가를 내려 앉혀놓을 거냐? 그래서 34,000원 유증받는 구간까지 내려갈 거냐? 결국엔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면 청약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 주포는 여기서 주워 담을 거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위로 올릴 거라면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짜고 주가를 조금 더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약을 받으면 좀 더 싸게 물량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HLB 대주주 물량이 10%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들 물량 팔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어느 정도 채우겠다라는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코스닥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대표할 수 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여타 등등 하고 HLB도 그 중에 하나인데 대주주 물량이 10%다? 이것도 웃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HLB 생명과학은 대주주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 볼까요? 얘는 그나마 20%네요. 제약은 25%. 그러면 25%, 20%? 대장인 HLB만 10%. 그럼 이참에 유상증자를 주가를 누른다면 뭐 할 거? 대주주가 물량 늘리는 시간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43,000원 위에서 유지를 받냐 받지 못하냐만 확인하셔라. 43,000원 위에서 유지를 받으면 유증을 받기 전에 이 유증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한다?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43,000원 밑으로 쳐박는 그림으로 연출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대주주들 물량 쳐 늘리려고 수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인 거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나마 다행히 이 추세를 유지하면 다행이지만 이도저도 아니라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37,000원 부분까지 한번 밀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봐서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죠? 뭐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뭐 HLB 내용이 길어지는데 결론적인 거는 41,000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43,000원 말씀드리지만 41,000원이에요. 41,000원이 어디예요? 요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에요. 결국엔 이 위에선 지지받아야 그래도 흐름을 한 번 정도 더 만들어낸다. 결국엔 성공과 뭔가 한 차례 더 헤쳐먹기 위한 바로의 상승이냐 아니면 지들 물량 늘리기 위한 수수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한국 주식이 참 야같고 더럽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건 삼한네트워크가 오늘 실적이 발표가 났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실적이 나오자마자 주가는 꼬라박는다. 오늘 그 실적을 이용해서 뭐라 그럴까요? 기관 투자자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죠. 사모펀드, 그 다음에 투신, 공격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애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래 자체도 강하게 터졌고 또 하락률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뭐라 그럴까 실적이라는 기대감으로 유동성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칙은 그냥 니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적은 뒷전인 거고. 왜? 시장에서 이 종목이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이 실적을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미리 사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부자가 아니니까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1분기 잘 나왔고 1분기에서 예측했죠. 2분기도 잘 나올 거다. 그래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3,000원에서 여기 4,000원까지 올라왔구나 라고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어거지로 눌렀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결국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눌림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어디서 우리나라만 가능할 수 있는 거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야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요. 최근에 나왔던 흐름이 이 신고가를 52주에 관련돼서만 신고가를 돌파를 했던 부분인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 쌍봉을 찍었고 쌍봉을 찍으면 단기 바닥까지 확인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기존의 주가가 올려다 놓고 기존 바닥과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눌릴 때 이 바닥까지 눌릴 수 있지만 기존에 지지받았던 하락했던 요 바닥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죠? 바닥에서 지지받고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요 자리 정도까지 찍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비슷하게 찍고 밀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엔 요 안에 현재는 가둬놓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의 자리는 3,570원 정도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한 번 정도 더 눌러줬던 자리를 찾아본다면 그 자리의 기준은 3,420원 정도다. 오늘의 저점 자리예요. 저점 자리예요. 결론적인 건 현재 자리에서 다 지워버릴까 이제 헷갈리니까 현재 자리에서 1차 찍고 2차 지지받고 대충 받고 3차 지지받는 자리와 3,400원 현재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뭐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의 매물대를 확인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윗구간은 뭐 굳이 지금 쳐다볼 필요 없으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쳐맞고 밀린 거예요. 실적이 나왔는데 위로 쳐 올리지 않고 눌러버렸으니까.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어디? 남아있다. 어디까지? 3,050원까지도 열려있다. 열려있지만 이 자리에서 3,400원 부근 혹은 3,300원 부근까지 해서만 지지를 받는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한다? 이 종목은 서서히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그동안 주가를 눌렀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반등을 했고 실적이 잘 나왔다. 요때보다 요때 실적이 훨씬 좋다. 그러면 결국엔 요때부터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감으로 올랐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관심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를 계기로 주가를 눌러놓고 뭐 할 거다? 지들 물량을 조금 더 모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결국엔 어거지로 눌렀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다. 실적이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라 실적을 이용해서 지들이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다. 그럼 열려있는 자리는 요 박스권인 거고 요 박스권의 중간값이 3,500원 부근인 거고 3,550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남아있는 자리 안에서 뭐 할 거다? 주가를 모아갈 거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 3,550원 기준으로 밑에서 움직이는 물량, 위에서 움직이는 물량을 우린 체크해라. 결국엔 이 3,5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신규적인 관점도 괜찮다. 3,1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도 신규적인 관점 괜찮다. 하지만 오래 걸린다. 요 밑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래 걸린다. 그럼 실적을 떠나서 뭔가 다른 걸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슈로 나올 수 있는 드라마든 영화든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위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빠르게 다시 고점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랑 같은 비슷한 종목이 송원산업이에요. 송원산업 역시도 주가 눌러놓고 여기서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인가요? 1분기 실적인가?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잘 나왔다. 요때도. 근데 주가는 어거지로 누르면서 뭘 터뜨려? 거래량을 터뜨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뭐예요? 요 안에 박스를 쳤죠. 21,300원과 18,300원을 중간에 두고 박스를 쳤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면 얼마? 2만원이다. 결국엔 위에서 버티느냐 밑에서 버티느냐다. 말씀드리죠. 밑에서 버틴다면 뭐다? 오래 걸린다. 그래도 흐름은 뭐라 그럴까요? 오래 걸리더라도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뭐 고점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뭐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굳이 이 종목을 시장에 관심받는 종목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급이 없다. 굳이 너한테 돈 쓸 필요 없으니까 이참을 이용해서 그래도 실적 잘 나온 거 아니까 일단은 좀 짜져 있어 라고 하면서 누르는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그죠? 월봉상에 보면 요 구름대 안으로 가둬놓을 거냐 아니면 위로 안착할 거냐의 기준이다. 결국엔 얘도 요렇게 박스를 하나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간값이 여기 기준이 이렇게 나오겠죠? 2만원 정도 기준으로. 그래서 그쵸? 여기서 그래서 흔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 밑으로는 안 빼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뭔가 차후에 시장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혹은 이 회사의 이슈를 대비해서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실적이 좋아요. 근데 실적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과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은 예전엔 갔는데 이제는 안 간다는 그만큼 또 독해졌다라는 거죠. 누가? 주포놈들이 독해지고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보를 찾아서도 차트를 봐서도 뭘 봐서도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놈들이 누구다? 주포놈들이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누르고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군가는 이 종목을 건들고 있다. 대신 시간적 여유도 많다.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같이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종목은 어디까지? 17,0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여나 모를 자리는 한 번 더 만들어놔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물량을 더 모았다 갈 수도 있다라는 거만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유니슨 풍력 관련이죠. 기존에 좀 풍력 민감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바이든이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대감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오래 걸릴 뿐더러, 그죠? 오래 걸릴 뿐더러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실적으로 뭐 그렇게 보답하는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최근에 뭐 한다?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예요. 요런 관점으로. 그죠? 그럼 현재 고점 3,340원, 밑에 1,970원, 중간값 2,700원 기준으로 주가는 뭐 한다? 움직인다. 그럼 이제는 2,700원 위에서 2,650원 위에서만 지지받는 그림 만들어내면 뭐 한다? 다시 한번 3,3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전에 확인할 자리는 3,030원 부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왜? 주봉과 월봉은 구름대 상단을 벗어나기 위한 관점, 주봉은 구름대 하단을 들어서기 위한 관점이에요. 그죠? 이번 주 이렇게 끝나버리면 좋았을 뻔한 거를 애매하게 갖다 놓고 이번 주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주 갭이 뜨지 않으면 여기서 뭐 한다? 한 차례 누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위에 대한 저항을 그대로 받아버려야 되니까.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그죠? 좀 더 빠르게 안착하고 3,300원대, 4,000원대 확인하러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서 횡보하는 흐름이냐?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한 번 더 밀린다면 한 주를 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갈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냈다라는 거죠. 한 주 더 봤는데 다음 주 또 거래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다? 안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다시 요 안에서 또 움직인다. 요 안에서도 요렇게, 또 요 안에서도 요렇게. 뭐야 요 지랄이냐 저 지랄이냐예요. 결국엔 박스권은 요 안인데 오버슈팅이냐 언더슈팅이냐, 이 자리 위로 뚫어내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간만에 곡물주들이 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죠. 근데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다. 얘는 무값이 올랐다고, 저번에는 계란값 올랐다고 하더니 별걸 또 아닌 걸로 수급을 만든다 라는 거고, 오늘 이 고점 자체가 VI를 무조건 가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결국엔 요 자리가 저항이거든요. 이제 윗자리 다 빼놓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대충 요런 관점으로 하나 있고, 여기에 대한 매물 만들어줘.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 다음 또 매물을 또 대충 만들어 놓은 자리가 어디? 여기 관점이거든요. 여기 매물이 요 매물의 뭐예요? 중간값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중간값이에요. 대략적으로 중간값이다. 이 자리를 못 뚫어낸 거예요. 거래가 적게 터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침부터 너무 순식간에 움직였다.
차라리 VI 가도 되는 거를 일부러 안 갔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 주가 눌러놓고 한번 올려놓고 여기서 누군가 물렸을 거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했다? 횡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과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려면 거래를 빵 터트리든 아니면 날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엔 부담감이 되는 자리인 거고 구름대가 있다라는 이제 여기가 이제 매물 소화하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 소화를 안 할 거면 밑으로 들어갈 거다. 여기서 밑으로 하회할 거냐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여기를 활용할 거냐 이게 관점인 거고요. 둘 중에 뭐가 나올 거냐의 기준은 이 종목은 이제 3,65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름대를 빠르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하회할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거래량은 터졌다라는 건 누군가도 기어 들어왔고 누군가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게 차트가 별로죠? 어찌됐든 잘 만들어내곤 있어요. 이제는 슬금슬금 이 구름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CJ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안 좋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재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왜? CJ는 진단키트로 처음이었으니까. 얘는 이때 진단키트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왔죠. 뭐 엑세스바이오, 뭐 수젠텍, 휴마시스, 기타 등등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처음에 많이 팔렸으니까 당연히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뒤로는 이놈저놈 업체들이 후발주자로 나왔으니까 매출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들도 줄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늘 수도 있지만 동일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100명을 얘가 다 가져갔다면 지금은 20명밖에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왜? 좀 더 싼 혹은 좀 더 좋은 여타 등등의 휴마 다 나왔다라는 거지. 코로 할 거냐 입으로 할 거냐 뭐 침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다 각자 지들 편한 걸로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이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91%가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도 실적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전 여기보다는 이때는 실적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이 자리를 유지하는 자리냐 이랬든 저랬든 기존에 비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기대감이 들지 않아서 빠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지 같은 게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 그 최대 실적만큼 주가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 년에 저번보다 실적만 적게 나오면 이게 포장 자체가 그래도 이때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이때보다 못 나왔으니까 실적이 적자네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누가? 개관놈들과 외놈놈들은 그런 식으로 뭘 개인들한테 혼란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빠졌고요. 수젠텍은 실적이 잘 나왔죠. 최대 실적이 나왔죠. 수젠텍은 후발주자니까 그래요. 그래도 못 간다라는 거. 어찌됐든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 코로나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물리면 재수없을 수 있다. 그런 흐름을 현재 연출하고 있으면서 실적도 그지 나오니까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럼 누군가는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으로 들어왔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오늘의 이 저점을 유지하냐 하지 못하느냐가 단기적인 관점이다. 저점을 유지하냐 못하냐는 거고 밑으로는 34,000원을 또 지지받을 거냐. 결국엔 단기 바닥이죠. 이 자리 이탈하면 못해도 32,000원에서 3만원 정도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결국엔 그 자리까지 확인을 한다면 이 실적으로 혹은 코로나로 올라온 종목 이 자리는 1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도 없다. 그래도 코로나나 뭘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실적이 나온다. 근데 주가는 1도 없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제는 바닥을 확연히 확인했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누른 다음 실적은 나오는데 여기서 누른 다음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누른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주가 조작으로 신고해야 돼요.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데 상장 폐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횡령을 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버텨내느냐 버텨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저점을 찍고 단기 반등했다가 한 번 더 눌렀죠. 그죠? 저점이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나서 다시 주가를 올린 다음에 고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를 때 어디? 이 저점을 유지해야 뭐한다?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하든 아니면 단기 박스권을 유지한다. 이도저도 아니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 그럼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지 않고 저점을 갱신한다면 뭐다?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빠져야 될 확률이 높다. 그럼 그런 자리는 어디? 3만원에서 31,000원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관심 가질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